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출을 안 받고 싶은데 받아라 억지로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반드시 뭐 이사도 해야 되겠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 됐건 아니면 일반 신용대출이 됐건 뭐 주거안정대출이 됐건 이렇게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왜 우리가 이토록 힘든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출 빗장이 풀렸지만 금리가 다시 4%대로 돌아갔다, 올라갔다 이거예요. 마음을 졸이는 대출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4.7로 시작해가지고 좀 하락을 했다가 작년 10월 정도에 여러 가지 규제와 그 다음에 대출 총량제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2번 연속 단행하고 막 이러면서 금리 자체는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기다렸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면서 25년도가 시작이 되면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대출 한도도 더 늘어날 것이고 대출도 더 받기 쉬워질 것이다. 빨리 그때 집을 사서 이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리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새해에는 규제도 풀리고 금리도 낮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기다린 사람이 아주 많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로 다시 올라가 버렸고 5%가 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신용에 따라서 금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금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온 이 마당에 그러면 은행에서 왜 그러한 조치를 취했냐? 이 은행이요, 돈을 금고에 가득 쌓아놓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조달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은행이 돈을 조달한다는 소리는 은행도 이자를 내고 돈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이 은행이 얼마만큼 이자를 내냐, 이 기준점을 잡는 게 뭐냐면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은행이. 이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요, 자금을 조달하려면 비용이 올랐다. 결국은 미국의 영향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어찌됐건 대출 총량제 리셋이 됐지 않습니까? 새해가 딱 밝았으니까. 은행은 뭐 금리가 좀 높더라도 고객 유치를 막 하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뭐 좀 오르건 어쩌건 대출을 좀 해준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반갑고 안도할 만한 뉴스입니까? 하지만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고금리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뭐 무섭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느낀 지는 정말 오래됐고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저금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겠다. 돈 빌리는 건 당연하지만 금리가 싸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돈을 빌리는 것도 당연하고요. 빌리는 금리가 높은 것도 이제는 당연해져 버렸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유를 스스로 합리화를 엄청나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그 아래에 답글들이 엄청 달립니다. 이런 답글들을 보면서 뭐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지금 고금리예요. 5%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고금리단 말이에요.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4%로 주담대를 빌려준다는 거는, 야, 이거는 공짜야, 공짜. 이거 금리 없어. 그냥 공짜야. 무조건 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 대출 문턱이 올라갔잖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이고 기회다. 금리 신경 쓰지 말고 대출 해줄 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담대 희망자가 굉장히 늘었다는 게 아주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뭐 주택담보대출이 뭐 이런지는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마는 주택담보대출만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크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아, 이거는 내가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사교육비도요, 이제는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받아서 애들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게요, 얼마만큼 시장 규모가 크냐면요. 서민금융진흥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햇살론부터 시작해서 돈을 빌려요. 2020년까지는 사교육 대출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사교육 대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출 규모 늘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3건이었던 게 300건이 됐을 때는 100배가 늘어난 거니까 퍼센테이지로는 뭐 1000%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아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교육 대출도 지금 받고 있는 게 현 시점인데, 이게 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부부 합산, 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부부 합산 550만 원을 버는 가정이 있다고 쳐볼게요. 실제로 많은 가정이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합산 500에서 600 사이 정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담보대출을 4억을 받았습니다. 6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쌌어요. 2.5% 금리로 딱 받았더니 30년 만기로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을 하니까 한 달에 158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 있어요. 2명의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나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자녀 한 명당 학원을 2개씩 다닙니다.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학원을 2개 정도 다닌다고 하면요. 한 달에 200씩 터져요. 100만 원씩 2명이니까 200만 원이 터집니다. 와,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죠. 주담대 이상의 돈이 여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각종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핸드폰비 이런 그냥 기본적인 매우 기본적인 공과금 뭐 50만 원 나간다고 쳐볼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집도 많겠지만 그냥 50만 원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차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는 못 바꾸니까 뭐 와이프 차만 바꿨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할부, 우리 뭐 요즘 스타일러라든지 요즘 TV도 렌탈한다며요. 여러 가지 뭐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이런 거 할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월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요. 550만 원 실수령 받아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거 내고 나니까 82만 원 남아요. 82만 원.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금리가 2.5%였잖아요. 4%라면 주담대 금리가 4%로 오르면요. 한 달에 19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남는 돈은 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잔액으로 뭐 저축도 하고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잔액으로 밥 먹어야 되고요. 자동차 기름 넣어야 되고요. 옷 사서 입어야 되고요. 여행도 가야 되고요. 뭐 우리 암보험이 됐건 생명보험이 됐건 자동차 보험이 됐건 보험금도 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82만 원 또는 50만 원. 이 돈으로 나머지 생활을 전부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요. 서민들은 생활 자체가 엄청나게 쪼들리게 돼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멍청아. 누가 주담대를 그렇게 받으래? 무리해서 누가 받으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도 나도 집을 사고 있었고 은행에서도 집 사라고 하고 있었고 뉴스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너는 일평생 거지다, 병신이다, 바보다 이렇게 세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심해졌습니까? 출산율 바닥을 찍어요. 아니 계산을 해보십시오. 애를 지금 2명 기준이에요. 애가 1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앞에 일자 하나씩 붙는 거예요. 182, 150만 원. 이 돈으로 나머지 생활 다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팍팍하죠. 요즘 물가 보세요. 이 돈으로 살기가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0.74명이 된 거고, 야,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작년에 수출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 44% 증가를 했고, 나라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전에 없었던 최고의 실적을 찍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참으세요. 아주 조금만 인내하시면요. 이 밝은 미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만 믿으세요. 이런 뉴스가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가지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야, 환율이 지금 1,470원, 1,500원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실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였나? 반도체, 우리나라에 엔비디아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표를 봤습니다. 무역수지 증감을 봤어요. 아, 확실히 근래 들어가지고 무역수지가 좋았어요. 아, 실제로 좋았구나. 그러면 수출량을 봤어요. 수출량을 봤더니 아니, 뭐야 이거? 수출량은 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 점점 찍힌 거 보이십니까? 수출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돈만 많이 벌었대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입니다. 뭐 하나 바뀐 건 없고요. 그냥 달러 값이 치솟으면서 수출한 거에 대한 이득은 커졌고요. 원자재를 수입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메인 매출 더해가지고 순이익이 나오는데 사오는 물건은 없고 파는 물건은 비슷한데 돈이 좀 느니까 당연히 이득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거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걸 이렇게 포장하더라고요. 역대 최고 따봉이다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정말로. 어찌됐건 뭐 아무리 뉴스나 신문에서 방송에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뭐 노래를 하고 자빠졌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뭐냐? 경기 불황을 지금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소비가 4%가 줄었다고 해요. 카드 소비가 줄은 건요,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때려잡는다고. 외상을 해준다는 카드가 줄은 거예요. 4%나. 그러니까 몸으로 체감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사기가 겁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최후의 보루인 교육비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소비가 5% 넘게 급감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나 안 입고 나 안 쓰고 내가 헐벗을지언정 내가 굶을지언정 내 자식은 옷 입히고 가르치고 배불리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육 분야에서 5%가 넘게 급감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은 지금 아주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다는 건데, 당연하죠. 지금 이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한 것만 봐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대출은 받아 쓸 수 있는 거 다 끌어다 받아 썼고 더 이상 돈 나올 군역이 하나도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최대 수출 실적, 경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방송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선 물가도 잡혔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됐으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규제도 풀고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확대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는 이제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불황형 흑자죠. 아주 수출 실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언제 회사가 망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이직도 안 되고요. 어디 다른 곳 신규 채용도 안 돼요. 지금 직장도 위태롭고요. 정말 이런 무서운 상황에 달콤한 뉴스만 바라보고 내가 무엇인가 달라들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잘 생각하고 조금 더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영상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뉴스 잘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